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를 함께할 선생님은 소천초등학교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자, 16단원 자신의 의견 드러나게 글쓰기 2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단원은 4학년 2학기 8단원 생각하며 읽어요 단원에서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출처는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의견 드러나게 글 쓰기 전에 또 의견이 타당한지, 또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또 믿을만한지 이런 걸 이제 15단원에서 알아봤잖아요. 16단원에서도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우의 의견인데요. 한번 준우의 의견이 뭔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준우의 의견 무엇인가요? 준우의 의견은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끝에 있다고 했죠.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입니다. 이게 의견이고, 이건 그러면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이 있나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 근데 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은 있죠. 관련은 있고요. 또 뒷받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뒷받침 내용이 있냐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흥미를 느끼며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대요. 흥미를 느끼고 또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도 쌓을 수 있대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니까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뒷받침 내용도 준호가 내세운 의견,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 읽으면 흥미, 깊이 있는 분야의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믿을 만한 사실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습니다. 준우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이 있고 뒷받침 내용도 믿을 수 있어요. 글쓴이의 그런데 봐봐요.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의견 자체가 그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의견은 관련이 있었지만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더라도 그게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준우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뒷받침 내용이 그 뒷받침 내용 역시 의견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뒷받침 내용도 다 믿을 만한 사실인데 이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고 해서 이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 될까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적절하지 못한 의견을 선택할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곳에서는 자, 글쓴이의 생각대로 한다면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좋아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책을
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관심 없는 분야는 전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견도 관련 있고 뒷받침 내용도 관련 있고 믿을만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의 의견 역시 여러분들이 무조건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잘 가려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냐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글쓴이 무엇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어야 될까요? 글쓴이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있는지 따져보고 다음 뒷받침 내용이 땡땡이고 믿을만한지 확인한다. 뒷받침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5단원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글쓴이의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국어 활동에서 선생님이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하나 살펴볼게요. 광고. 자, 광고를 보시면 여기가 맞을 텐데 라고 해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 벌목되고 낭비되는 나무들로 인해 어떤 동식물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지켜줄 때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 하나 있어요. 이 광고를 보고 글쓴이가 숲을 보호합시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이 과연 주제랑 관련이 있는지 의견이 또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또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믿을만한지 그리고 이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숲을 보호합시다. 사람들은 숲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얻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숲이 파괴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숲을 보호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쓰고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하면 숲이 파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나무를 베어낸 숲은 다시 가꾸어야 합니다. 한번 파괴된 숲은 저절로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이 노력하면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숲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숲을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곳만 이용하고 보호된 숲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글쓴이의 의견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의견. 먼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글쓴이의 의견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제목 자체 숲을 보호합시다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숲을 보호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숲을 보호하자는 그런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뒷받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받침 내용.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쓰고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하면 숲이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대요. 괜찮은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나무를 베어낸 숲은 다시 가꾸어야 합니다. 어때요? 숲을 보호하자는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죠. 다음. 숲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역시 숲을 보호하자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의견을 뒷받침한 내용이 사실이고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자, 자원의 낭비를 왜 막아야 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쓰고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하면 숲이 파괴되는 걸 줄일 수 있대요. 믿을만한가요? 믿을만하죠. 다음, 한번 파괴된 숲은 저절로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이 노력하면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대요. 이것도 네, 믿을만한 것 같고, 숲을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곳만 이용하고 보호된 숲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네,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는 의견인지 아니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살펴보면 선생님 봤을 때는 네, 문제 상황을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야 네, 완벽한 글이 되겠죠. 무작정 터무니없는 의견을 내세운다든지 주제와 관련된 없는 의견을 내세운다든지 또는 뒷받침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든지 또는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 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쌤하고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식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직접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교에 또는 집에서 편식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골고루 먹는 편인가요? 자, 편식이란 말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 음식을 가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이 바로 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식 관련된 자신의 의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주장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자라는 그런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크게 나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의견을 여러분들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라는 의견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필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자라는 의견을 내세울 것인지, 또는 제3의 의견을 내세울 것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생각해 봤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뒷받침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뒷받침 내용은 여러분들이 15단원에서도 선생님이 알려줬지만 이 의견에 따른 뒷받침 내용을 제대로 적기 위해서는 책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이 중에서 아마 인터넷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찾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식인 이런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식인의 정보가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사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뉴스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곳 좀 그나마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곳에서 그런 자료를 가져오면 좀 더 뒷받침 내용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의견에 맞는 뒷받침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찾고 관련 내용을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뒷받침 내용에 들어갈 내용도 여러분 잘 찾았나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자, 어떤 의견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뒷받침 내용도 선생님이 책과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뒷받침 내용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선생님 적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적을 때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여기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런 문장들이 다 붙여져야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을 했어요. 어쨌든 내용이 탄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일단은 한번 뒷받침 내용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일단은 편식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뒷받침 내용이 그러면 의견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영양소가 균형 있게 섭취되어서 신체와 두뇌가 건강해진다. 골고루 먹으면 균형 있게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가 되니까 우리 몸과 뇌가 건강해진다. 관련 있죠? 믿을만한가요? 지금 인터넷에서 믿을만한 출처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믿을만합니다. 다음, 편식만 하게 되면 영양이 결핍되고 위의 내용과 조금 반대된 내용이죠. 편식하게 되면 영양이 결핍되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균형 있게 섭취되면 건강해지지만 편식하게 되면 영양이 결핍된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쉽다. 역시 관련이 있고 믿을만한 내용이죠. 다음, 편식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 위의 내용 보시면 편식만 하게 되면 영양 결핍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런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영양 결핍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뒷받침 내용을 가져왔어요. 마지막 내용 역시 의견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선생님의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음식 골고루 먹는 게 당연히 이런 편식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긴 했지만 그런 앞에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체크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고요. 혹시나 선생님의 그런 체크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그 인터넷의 홈페이지 사이트 안에 질문칸에다가 그대로 올려주면 선생님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 2단원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안녕.